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여러분, 김민석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달서가 유영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대한 담론이나 서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있고, 창조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읽은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 역사의 평가에 두려움을 안고 정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금 때로는 불편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엔 서열이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는 대통령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학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고 설명 과정에서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리가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리께서는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아래를 의미하는 서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상급 분립과 어긋난다는 것은 총리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하위로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인 견해라고 헌법학자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견해는 동의하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의 어떤 상하관계라기보다는 국민의 어떤 선출할 수 있는 주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강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이나 법률 어떤 규정에도 선출된 권력이 사법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선출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고 더군다나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대통령께서 아마 지난 기자회견에서 아까 의견 질문이 좀 나왔으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아직 법안이 성안이 안 돼 있고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이 무엇이 위헌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언론 보도에 접한 바에 따르면 이 내란 재판부의 이제 구성원에 대해서 법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1조 1항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의 구성이나 조직상의 독립, 사건 배당의 독립도 저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특정 판사의 재판을 못 믿는다 해서 입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더군다나 헌법 개정 없이 만든다, 이것은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현재 통상적으로는 특별 법원은 안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 판사 중에해야 한다라는 구성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천 문제까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헌법에 유일하게 특별법원을 인정하는 것이 군사법원입니다. 이 정도 마치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아마 조희대 대법관 사퇴 요구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적인 국민 요구가 있다면 개헌성과 이유에 대해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30분 뒤에 이 브리핑을 뒤집었습니다. 별다른 입장이 없다 이렇게 뒤집었는데 보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브리핑을 뒤집은 것보다 대변인 속기록이
삭제됐다가 수정됐다가 다시 원상 회복됐다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 총리 챙겨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변인실의 속기록은 정부 기록물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 의견과 다르게 대통령 속내는 아마도 조희대 대법관의 사퇴 요구를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해서 심히 우려됩니다. 오늘 여당의 대표와 중진 의원분도 조희대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도 거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에 직접적인 독립에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또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나 비판이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비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그 조직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국회가 저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논리는 국회도 당연히 해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장관 후보자는 총리께서 제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제청을 합니다. 물론 형식적인 제청권을 행사하셨다고 보는데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저속한 욕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비하 발언도 있었고요. 만취 상태로 음주해서 처벌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중생을 때린 그런 폭력성도 있는 분입니다. 총리께서 제청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까지는 못 봤습니다. 정확하게 못 보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인사청문회 전엔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총리께서 인지하셨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총리께서 처음에 제청하셨을 때랑 인사청문회에 드러난 부적격을 봤을 때 제청을 처리할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청 처리를 하지 않았은 이유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저 후보자는 최 후보자는 교육감으로 그리고 또 교사로 시작해서 상당히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호평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다 사과를 하고 한 것들도 사실이고 나머지 어떤 불법적인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총리께서는 그 제청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더군다나 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는 저렇게 공직으로 일을 하면서 실제 성과로 검증받는 단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사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